안녕하세요. 5월 11일 수요일 국일 그래핀의 거래량이 648만 주가 나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오후에 국일 그래핀에서 그래핀 펠리클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호재성 기사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는 그렇게 특이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따른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어느 정도의 2년여간에 마치면서 이제 국일 그래핀 역시도 반도체의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그러한 펠리클조차도 서서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전사 저온, 고품질, 티타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차별화된 공정인 그러한 국일 그래핀이 펠리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 저는 그래핀 랩 또는 그래핀 스퀘어에서의 그래핀 펠리클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같은 영상을 다루면서 국일 재지도 역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하게 펠리클 역시나 연구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멘트를 종종을 했었죠. 오늘 주가의 가장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기사가 이렇게 오늘 올라왔는데, 과연 이제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그래핀 랩이냐 펠리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핀 랩이냐 또는 그래핀 스퀘어 부분은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래핀 랩이 가장 먼저 그래핀 펠리클을 상용화되지 않을까. 그러나 후발 주자인 국일 그래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펠리클 개발을 완료를 하게 된다라면 과연 품질 면에 있어서 또는 경제성에 있어서 과연 그래핀 랩과의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있고 생존하는 부분은 어느 기업인가가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서는 국일 재지에 투자해서가 아니고 그래핀 자체만으로 물론 이제 펠리클에 적용하는 것은 멀티레이어의 그래핀에 적용이 되는데 여러 가지 성능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는 국일 그래핀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경제성 또는 품질 면에 있어서 성능 면에 있어서는 우위에 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그와 같은 결과물은 보여주겠죠. 어느 기업에 더욱더 더 나은 품질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그래핀 랩에서의 펠리클 그러한 부분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 그래핀 펠리클의 부품 개발을 추진한다.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 재지는 자회사 국일 그래핀이 국내외 업체와 협업을 통해 현재 그래핀 기반 펠리클 부품 개발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펠리클은 빛으로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를 찍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오염 방지 부품으로 포토마스크 교체 주기를 줄여서 공정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다. 펠리클은 EUV (Extreme Ultraviolet) 장비에서 높은 투명성과 고온 저항성이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회사 관계자는 EUV 펠리클 소재 요구 특성이 매우 까다로워서 국내외에서 실리콘 소재, 은나노, 그래핀, CNT, 탄소 나노튜브 등의 여러 신소재와 복합물질을 펠리클 소재로 응용하고자 연구 개발되고 있다며, 그 중에 그래핀은 높은 투광성 그리고 강도 등으로 EUV 펠리클의 유용한 재료다라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편 국일그래핀은 국내외 유일의 비전사 CVD 방막 그래핀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는 보유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 EUV 설비 필수 부품이 하나인 펠리클뿐만 아니라 투명 전극, 디스플레이 등 그래핀을 활용한 오리지널 CVD 대면적 그래핀을 적용하는 그러한 업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 기업과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제 2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하고 이제 펠리클까지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래핀 양산 제조기업 그래핀랩인 저온 그래핀 성장 공법, 이 저온인데 어느 정도 저온인지 500도가 저온인지 현재 국일그래핀은 100도씨의 저온 그래핀 성장으로 됩니다. 현재 그래핀랩에서의 이 저온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본다라면 이 저온이라고 하는 것이 800도씨, 1000도씨가 아닌 500, 600도씨 정도의 저온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그래핀랩에 좀 다니시는 분께서 좀 언급을, 이 저온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기술 유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래핀 성장 공법으로 5나노미터 이하 공정용 EUV 펠리클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지난해 10월 15일 기사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핀랩은 그래핀 소재를 활용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개발에 매진해온 업체이며, 지난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EUV 펠리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펠리클 부품 국산화를 위한 그래핀 초방막 성장 기술 분야 공동 연구 협력, 그래핀 관련 신기술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을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래핀랩은 최근 그래핀 소재를 이용해서 투과율 90%를 목표로 하는 5나노미터 미세 공정 이하 공정용 EUV 펠리클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 어제는 이제 3나노, 1.4나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특허 관련의 출원도 준비 중에 있고, 지난 4월에 관련 특허도 출원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EUV 펠리클은 5나노, 3나노미터의 이하 공정이 필수로 사용되는 부품이라면서 현재 그래핀을 적용한 EUV 펠리클의 양산 사례는 전 세계에서 전무하다. 생산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사양의 펠리클을 개발한 기업도 드문 상황이고, 이번 그래핀랩의 기술 개발은 펠리클 시장을 선도할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국일그래핀 비전사 기반의 저온 100도씨에서 하는 티타늄 기반이죠. 이곳에서 펠리클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경쟁이 될 것인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4월 19일 그래핀랩은 2세대 EUV 펠리클 생산 장비 투자를 완료했다라고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그래핀랩의 이사분이십니다. 이상민 이사분이신 것 같고요. 김기수 이사님, 새로 도입한 스포터 장비와 함께 이렇게 사진으로 이제 올려졌습니다. 그래핀랩이 최근 2세대 EUV 펠리클 제작에 필요한 장비 투자를 완료했다라고 지난 4월 19일 발표를 밝혔고요. 그래핀랩에 따르면 회사가 투자한 2세대 EUV 펠리클 생산 장비는 순차적으로 입고됐고, 기존 입고된 장비는 퍼니스와 엣징 장비다. 퍼니스 장비는 MIC의 공정 진행을 위한 8인치 웨이퍼용 열 처리 장비이며, EUV 펠리클이 코어 레이어인 수십 나노미터의 그래핀 형성에 사용이 된다. 엣징 장비는 EUV 펠리클 제작을 위한 웨스테이션에 해당이 되고, 레이어 익스체인지 뒤에 표면 니켈
엣징, 그리고 코어 레이어 캐핑 이후 마지막 실리콘 웨이퍼 수산화 칼륨 에이칭에 사용된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정을 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보지 않아서. 어쨌든 기존의 퍼니스와 에칭 장비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입고된 스퍼터 장비와 플라즈마 장비. 스퍼터 장비는 EUV 펠리클 제작을 위해 니켈 그리고 무정유형 탄소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증착하는 설비고요. 플라즈마 장비는 그래핀의 상전 이후에 니켈 표면에 잔존하는 그래핀이나 실리콘 니트라이드 질화 요소를 제거하는 그러한 설비라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장비들의 입고와 동시에 세팅 작업에 돌입했으며 곧 유틸리티 작업까지 마칠 예정이다라고 4월 19일 발표가 됐고요. 그로부터 열흘 뒤에 그래핀랩은 2세대 EUV 펠리클 기술 개발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라고 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핀랩이 J1 테크피아와 공동으로 2세대 EUV 펠리클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라고요. 지난 4월 28일에 밝혔고요. 이번의 성과는 정재윤 J1 테크피아 대표와 그래핀랩의 공동 연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펠리클 관련 특허 출원은 4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막 에칭 장치, 웨이퍼 지지 장치, 방막 시료 캐리어, 펠리클 제조 방법, 그리고 이에 의한 제조된 펠리클. 각각은 이제 됐는데 잘 알지도 못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한번은 연구 진행 과정 한번 보면은 이해하면 되겠는데 4가지. 그러면서 김기수 그래핀랩 이사 펠리클 팀장님께서는 이번 특허 출원으로 최근에 입고된 2세대 EUV 펠리클 제조 장비를 사용하고 생산 단계를 수립하는데 시너지를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이를 발판으로 그래핀 기반 2세대 EUV 펠리클 생산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다.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진 그래핀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앞으로 이제 올해, 이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그래핀랩이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을까 하는, 대단히 열심히 제가 본 바로는 가장 앞서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테마 그래핀 기업으로서 이제는 국일 그래핀, 그래핀랩, 글쎄요, 그래핀 스퀘어도 역시 지원을 받으면서 포항에서 열심히 진행하는데 올여름 올해 정도는 무엇이라도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9일 제지는 난리를 한번 쳤었죠. 공매도 프로그램에 난리된 모습이 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내일 하루 정도 적용이 되고요. 어느 정도냐 그런다면 공매도가 349,800주가 이렇게 됐습니다. 평단가는 3,000원 이상에서 보여주어 있고요. 그러면서 54,800주 대차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의 대차는 어디에서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에서 54,800주가 빌려주고 그 중에 10,000주가 외국인이 차입을 하고 44,000주는 또다시 증권에서 증권으로 이렇게 이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시장은 2.95%가 되고요. 과연 11만 5천주 역시나 전저점을 무너지면서 투매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용이었다라고 하는 거, 새롭게 신규는 37,800주 15만 3천주를 상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다시 기사의 내용으로 또 추격자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또 대략 어느 정도가 상승을 했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점은 10몇 프로 정도, 15%까지 상승했네요. 3,270원까지를 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3,720억 원, 외국인이 51만 8천주를 내다 팔았습니다. 장중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프로그램 보면 대단히 놀랍죠. 오늘 648만 주인데요. 매도량이 127만 주, 그리고 매수가 76만 7,990원. 열심히 샀다 팔았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순 매도는, 프로그램 매도는 51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장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수급은 외국인들이 52만 4,796주를 했고요. 어제는 10만 주 정도가 들어온 모습, 기관 투자가 오늘 3일째 매수한 어차피 이 물량을 또다시 매도 물량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펀드에서 12,800주가 되었고요. 이제 그동안에 2년 동안의 연구를 보여주었고 이제 펠리클까지도 다른 현재로서는 펠리클은 처음이었었죠. 그래핀 레비다라든지 홍병희 교수가 이끄는 그래핀 스퀘어에서 펠리클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9일 그래핀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적외선 센서 역시 국제과제 선정을 마쳐 지난해 11월에 완료가 됐고요. 45개월짜리인데 12개월 만에 한 13, 4개월 만에 마쳤고요. 이번에 그래핀 펠리클 개발 추진도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동안에 훨씬 많은 2019년,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원천 발명가와 함께 연구를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핀 펠리클 역시나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완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봤지만 난리 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역시나 이렇게 공매도가 얼마였죠? 50몇만 주, 34만 9천 주 정도 최근에 급등한 그러한 모습에 하루 정도는 2022년 5월 10일 내일 목요일에 공매도 거래 금지가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앞으로는 유의미한 내용의 진정한 제품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샀다 팔았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새로운 수급이 일관되게 이렇게 급등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서히 그 시간은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 흐름을 본다라면 이때부터 됐네요. 2시 20분 정도부터 고가가 3,070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매도하고 그 다음에 또 끌어올렸고 이 부분에서 열심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에 대해 3,000원 이상에서 터졌네요. 공매도가 이런 모습을 공매도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공매도는 호가에서 아래쪽에다 매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순식간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매도가 바로 매도 호가에 걸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감독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철저히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 바로 공매 세력을 때려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그래핀 펠리클도 어느 정도의 개발 추진이 시간이 좀 소모가 되면서 현재 표준화 공정에 대한 진행을 하는 상황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2달도 채 안 돼서 일산 킨텍스에서 나노코리아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윤순길 교수는 참여하지 않을까. 플렉서빌리티, 스트레쳐빌리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놀랄만한 그러한 인정 강도 TFT에 대해서는 140%까지의 그러한 부분을 월등한 그러한 모습이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전히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다. 또다시 현재 이 시간에 10시가 좀 넘어가네. 10시 20분. 현재도 나스닥 선물은 157포인트 1.2628%의 지수 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일 또 기대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빅테크 이러한 부분들에서 실적이 1분기 실적, 비수기인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 5월과 6월 모습에 국일 제지 또는 다른 기업들 지켜볼 시장을 예의주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가장 최근 바닥
바닥에서 꿀렁거림은 있었는데 앞으로의 저러한 모습 자주 등장하기를, 변동성이 있어야 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테니까요.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